set me free. Now, now your love set me free. Now I'm just open. Now your love set me free. Now your love set me free. Oh, I can get down and try. Work it all out this time. Work it all out this time. I can let it all pass me. I can let it all pass me by. Work it all out this time.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전에 출근해가지고 히터를 막 빵빵히 켜고 있는데도 뭔가 공기가 왜 이렇게 차갑지? 여러분, 저 이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 처음 해봤어요. 나 이제 이거 할 줄 아는 어른. 난 사이렌 오더가 이렇게 편한 건 줄 몰랐잖아. 그럼 토너부터 시작할게요. 컴포트존 하이드라 메모리 에센스. 제가 열일 업로더가 아닌지라 사실 10월 마지막 주? 이제 일주일 동안 영상이 3개 정도가 한꺼번에 올라갔거든요. 기간에 뭔가 제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약간 방전이 된 탓에 조금의 휴식기를 11월 동안 갖고 영상을 찍고 있네요. 히터 소리가 너무 크게 잡힐까봐 좀 걱정이네. 토너 이만큼 남았거든요. 저 이거 진짜 꾸준히 너무 잘 쓰고 있지 않나요? 보통 토너는 한 번 오픈하면 그건 탈탈 그냥 공병 비울 때까지는 꾸준히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강추. 이 제품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 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제품입니다. 이거 스킨푸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번에 개봉해서 쓰고 있는데 이 세럼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에 겨울이다 보니까 베이스에 좀 힘을 빼고 기초를 좀 얇은 가벼운 제형들로 겹겹이 쌓아주는 편인데 중간중간 건조할 때마다 레이어드하기 엄청 좋은 세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촉촉하고 밀림 없고 유분기도 적당히 좀 보습을 해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스킨푸드 기초 라인은 사실 제형 자체에서 크게 호불호가 있는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세럼 중에서는 이 제품이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게 운동을 한다고 해도 감기도 지금 몇 달째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하반기에 붙어는 필름이랑 이것저것 조금 무리를 해서 한 번 뚝 떨어진 컨디셔너를 끌어올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컨디션이 리바운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막 이것저것 피 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알러지 검사도 해보고 제가 예전에 이제 뭐랄까 문제가 있었던 그런 유방 쪽에 다른 미세 석회질 개수가 좀 많아져서 이번 연도에만 상반기엔 물혹 그리고 하반기엔 미세 석회질 때문에 병원을 계속 다니고 조직 검사를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비오템 라이프 플랑크톤 엘릭시어 펀더멘탈 리제너레이팅 세럼. 원래 이렇게 이거 제품명이 길었나? 이 제품이 스킨푸드보다 조금 더 쫀쫀한 제형이어서 좀 가장 마지막 단계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싶은데 아무튼 11월에는 좀 쉬면서 건강도 돌보고 밀린 책도 읽고 진짜 뭔가 죄책감 없는 그런 백수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터의 꽃시장을 다녀왔어요. 11월 중순이었나? 그 말부터였나? 아무튼 거기가 꽃시장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는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나 뭐 트리나 조명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재밌었어요. 전 제 생일보다 크리스마스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연말엔 무조건 정말 바빠도 트리 하나, 리스 하나 이렇게는 꾸미면서 크리스마스를 되게 즐기는 편이거든요. 가서 이것저것 폭풍 쇼핑을 해왔지요.
이런 구찌 세럼 드 보떼 플루이드 수아이유 실크 프라이밍 세럼 반 정도씩 펌핑을 반 정도씩 반 펌핑 반 저는 연초보다 연말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이 조금 더 연초보다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한 해를 좀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느낌을 더해주는 게 크리스마스가 12월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춥고 좀 쌀쌀한 날씨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겨울을 원래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런 시즌에 밖에 막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해요. 발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이 튜브만 올해 한 3통은 넘게 비운 것 같거든요. 데일리로 정말 많이 사용했던 선크림.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 계획이 있으신가요? 친구들, 가족들 모임 이렇게 한 2-3개 정도? 크리스마스 주간에 좀 나눠서 홈파티 같은 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사무실 제가 여기 계약하고 애프터눈 필름 준비하느라 한 번도 친구들을 초대를 못 해가지고 이번에 친구들 초대해서 여기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고요. 트리를 여기로 가져올까? 고민도 되고. 이 제품도 영상마다 매번 등장해서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솔직히 그동안 진짜 온갖 톤업 크림 만나봤거든요. 시딩을 통해서. 근데 이만큼 에스쁘아 이 톤업 크림이 저는 진짜 계속 재구매해서 꾸준히 사용할 의향이 있는 100%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톤업 크림 자체가 조금 시중에 이제 좀 뭐랄까 보편화될 때 그때 막 정말 하얀 피부, 뽀얀 피부를 위한 목적성이 좀 굉장히 또렷한 그래서 저도 제품 자체를 처음에 만날 땐 제품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또 이런 제품이 또 오히려 생각해보면 또 파데나 쿠션 제품이 좀 답답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좀 가벼우면서도 깔끔하게 정돈된 보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피부 톤이나 결도 많이 좀 거칠어지고 좀 칙칙해져서 이 위에 뭔가 전처럼 뭐 쿠션, 뭐 파데, 컨실러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넣는 게 좀 부담스러워져가지고 요즘엔 이렇게 톤업 크림으로만 베이스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데보다 확실히 좀 투명한 그런 느낌은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요즘 좋아서. 근데 오늘 이 제품 립생로랑 파운데이션, 올 아웃 파운데이션 이 제품 정말 소량 사용을 해줄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 피부톤이 이렇게 싹 고르지 않고 입가나 눈가 주변에 살짝 이렇게 노란 그런 끼가 제법 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파운데이션으로 살짝 잡아주려고요. 파운데이션 입생로랑에서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단독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해봤었는데 제 피부톤에는 이 컬러가 살짝 채도가 좀 낮은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속력이랑 밀착력이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편이 아니라면 저는 입생로랑 올아웃 파운데이션 이것도 톤업 크림 위에 정말 얇게 소량씩 얹어가면서 살짝 컨실러와 같은 기능의 보정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밀착을 시켜줍니다. 파우더 제품 휘 파우더 미니어처 언네임드 D입니다. 이렇게 광을 좀 살려두고 이렇게 제가 항상 하는 방법 있잖아요. 여기 눈 밑 아래 요철이랑 유분기가 올라오는 이마랑 콧볼 주변에 파우더로 한 번씩 정리해주면 여기 피부 결이나 광이 죽지 않으면서 피부가 조금 더 깔끔하게 보정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살짝씩 여기 아까 크리스마스 얘기하고 있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제가 독립하고 나서 큰 트리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작년부터 트리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조금 시즌 끝나갈 때쯤에 발견한 트리가 있는데 제가 올해 이걸 사려고 올해 시즌 시작하자마자 그 트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애프터에서 사온 오너먼트로 그 트리를 꾸밀 생각이에요. 다음 눈썹 제품 정샘물 아티스트 브로우 쉐이더 슬림 애쉬 브라운 컬러입니다. 사실 저는 꽃시장에 간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쪽은 새벽 꽃시장으로 저희가 간 시간에는 그 시장이 닫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반쪽에는 이렇게 긴 복도처럼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트리 조명 이렇게 파는 샵이 이렇게 쫙 이어져 있더라고요. 친구가 처음 보는 샵 들어가가지고 바로 구입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비슷비슷한 그런 오너먼트들이 이제 뭐 500원, 1000원 차이의 그런 가격 차이도 있고 남다른 그런 독특한 오너먼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친구 말 듣고 그래 그럼 좀 천천히 샵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다니면서 구경을 하자 했는데, 저는 물건을 살 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있으면 제 눈에 괜찮아 보이면 이거 살래 끝? 약간 이런 타입이라서 친구 말을 그렇게 듣고 갔는데도 눈앞에 그냥 예쁜 게 있으니까 나 이거 살래 이러면서 처음 들어갔던 샵에서 거의 50 반 이상 그 트리를 꾸밀 오너먼트의 반 이상을 제가 구매해서 왔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니까 그냥 샵마다 판매하는 오너먼트들이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서 오히려 처음 간 곳에서 사길 좀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 뭔가 그냥 제 생각인데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나 트리들은 뭔가 도매나 소매나 그렇게 별로 썩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좀 유치하게 꾸미고 싶어가지고 빨간색, 막 골드 이런 걸로 컬러 통일해서 막 사왔거든요. 막 크고 화려한 것들, 뭔가 빈티지 엽서에 뭔가 들어갈 것 같은 조금 유치하면서도 클래식한 그런 느낌의 트리를 좋아해서 그런 느낌의 오너먼트를 쏙 사왔습니다. 그리고 좀 트리를 이번에 좀 크게 꾸며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저도 저지만 하루가 미니 트리를 작년에 꾸며줬더니 쳐다보면서 불멍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큰 걸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겸사겸사 제가 150cm짜리를 샀거든요. 요즘엔 이렇게 무슨 플레어 스커트 같은 그런 플레어 트리였나? 약간 그런 걸로 나오더라고요. 트리가 나오더라고요. 좀 더 끝으로 갈수록 반짝이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이렇게. 제가 눈썹 숱이 많이 옅어지지 않았나요? 제가 지난주에 좀 고심을 하면서 숱을 많이 쳐냈거든요. 제 쌩얼이 너무 어색해졌어. 마스카라는 정샘물 아티스트 브로우 포마드 제품명을 깜빡했네요. 근데 히터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겨울에 되게 고요할 때, 뭔가 눈 오기 직전? 그럴 때 들리는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다음 섀도우 팔레트. 이 제품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사용한 그 섀도우 제품이 어디 거냐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데이지크. 이 컬러는 진짜 뭐 립, 치크, 색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진짜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컬러로. 오늘은 뭔가 좀 베이스도 얇게 깔렸고, 그리고 오늘 햇살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좀 촉촉한 물먹 느낌의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오늘 최대한 좀 간단히 해주려고요. 근데 이런 눈화장이 더 어려운 거 알죠, 여러분? 음영 되게 적게 깔리는데 딥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음영은 또 필요한 부분에 또 깔끔하게 있어야 하는 컬러는 이 눈매 끝쪽에도 이 컬러 쌍꺼풀 라인에 좀 가깝게 좀 더 넣어줄게요. 여러분, 맞아. 여러분, 저희 드디어 애프터는 필름의 울 자켓이 이번 주 초에 나왔답니다. 제가 오늘 입고 온 자켓인데요. 완성 샘플을 받아보기까지 2달 남짓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브이로그로도 계속 소개를 드렸고, 뭐 스토리, 뭐 피드에도 그동안 좀 많이 이제 예고를 드렸었는데, DM으로 좀 기다려주신 분들도 많고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오늘 애프터눈 필름 울자켓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작이 좀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SS 시즌을 준비하면서 좀 더 꼼꼼하고 여유있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제가 이번에 애프터눈 필름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옷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변수와 진짜 정성과 시간과 노력 그리고 타이밍도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정말 깨달았거든요. 사실 저희 자켓이랑 그 자켓의 디자인, 패턴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큰 변수가 있진 않았어요. 패턴 실장님이랑 바로바로 피드백돼서 수정하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부터 이제 패턴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과정, 원단, 공장, 그리고 스케줄 약간 이런 문제 때문에 2달 동안 타이밍이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특히 공장 발품이랑 그리고 원단 문제가 가장 변수로 크게 좀 작용했던 부분인데 일단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때문에 원부자재비는 물론이고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 비용, 인건비, 운임비 이런 게 전부 다 상승했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진짜 전과 같지 않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고 그리고 겨울 원단이 여름 원단보다 확실히 더 비싸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오더를 또 진행해야 했었고 제가 데이지크를 사랑하는 이유 아니 그냥 몇 번만 쓱 음영 깔고 발랐는데도 이런 펄이 나온다고요. 진짜 너무 예쁘다고.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그 쇼핑몰 옷과 마찬가지로 원단 공장에서도 재고를 좀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선물로 보유한 원단들이 모두 출고가 되면 그 이상 재생산이나 리오더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꽤 규모가 큰 원단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단임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출고됐던 가격보다 일단 다시 원단을 재직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더 비싸지고 또 옷을 몇천 장, 몇만 장 이렇게 판매하지 않는 이상 그 원단을 다시 이제 재생산, 리오더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발품을 다니면서 움직인 건 8월이었기 때문에 특히 좀 많이 늦은 시기긴 했어요. 왜냐면 9월 초에 빠르면 9월 초에도 코트가 오픈되는 곳이 있었고 웬만해서는 한 시즌 전에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서 돌아가니까 그리고 티셔츠랑 셔츠까지는 사실 좀 시간을 좀 공장 스케줄을 잘 맞출 수 있었는데 이제 자켓이나 코트 같은 경우는 한 장을 만들더라도 들어가는 그 시간이나 디테일에 따라서도 너무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서 아무리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노력해도 계속 그 스케줄에 해도 공장에 이미 픽스가 되어 있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마다 좀 예정되어 있던 다른 브랜드들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애프터눈 필름의 겨울 아이템 제작이 좀 빠르게 빠르게 제작할 수가 없었던 좀 첫 번째 이유이기도 했어요. 렌즈를 좀 밝은 걸 꼈더니 약간 제가 의도한 것보다 좀 화한, 좀 뿌앗한 그런 또렷한 느낌의 메이크업인 것 같아서 음영을 좀 아래로 내려줬습니다. 로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 2호입니다. 그리고 좀 공장마다 셔츠를 잘하는 곳, 자켓을 잘하는 곳, 바지, 슬랙스를 잘하는 곳 이렇게 좀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마다 좀 발주를 좀 다양한 공장에 해야 되는데 잘 만드는 공장을 찾는 게 일단 진짜 힘들었고 저희 셔츠 공장 사장님도 연결해서 소개받고 패턴 실장님 지인 통해서도 소개받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공장을 잘 찾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나도 큰 난관이고 그리고 이것 또한 진짜 현실적으로 빠른 제작이 어려웠던 왜냐면 다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건너 소개를 받아서
가을 자켓을 이제 샘플을 진행을 해봤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2차까지 샘플을 보았는데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소매의 여러 곳에 이제 납품하는 그런 조금 시장 퀄리티의 자켓을 많이 만드는 공장도 있긴 했지만 그냥 공임을 좀 더 들이더라도 제가 그냥 꼭 넣고 싶은 옷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그런 디테일을 포기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이 또 날씨가 웬걸 또 가을이 훅 지나가고 원래는 정말 그냥 가을 자켓을 만들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날씨가 추워져서 울이 좀 섞인 그런 좀 도톰한 늦가을 자켓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장을 어찌저찌 이렇게 찾아서 완샘플을 2번이나 봤는데 영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스킨푸드 포레스트 다이닝 베어 마스카라 2호 브라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켓이 이번 저희 자켓은 겨울 자켓은 만나기 어렵게 되었지만 이번 시즌에 저한테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옷을 좀 볼 줄 알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템을 하나씩 만들어 갈수록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던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 디테일보다 뭔가 제작자 입장에서 조금 더 전문가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디테일을 캐치하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 2달간의 과정이 사실 헛걸음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 공장에서도 원래 예고되어 있던 스케줄이 있었고 저희 거를 이제 100% 완벽히 만들어내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뭔가 실장님이랑 저랑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처음에 계획했던 우리 디자인과 느낌이 너무 다르다. 왜냐면 2차 샘플까지 봤는데도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많고 1차와 2차의 자켓 느낌이 이렇게 서로 다른 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을 자켓이 아니라 그러면 좀 도톰한 정말 두꺼운 울 원단을 써서 울 블레이저를 만들자라고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 시기가 10월 중순이었는데 제가 10월 말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역대급으로 바빴던 광고가 가장 많은 주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2달을 거의 애프터눈 필름을 하느라 유튜브를 쉬면서 조금 수입 면에 있어서는 유튜브에서 아예 수익이 없었으니까 광고건이 들어와서 공교롭게도 그 날짜도 다 겹치고 이래가지고 10월 말을 진짜 정신없이 보낸 거예요. 유튜브 시작하고 아마 가장 바빴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그리고 되게 감사하게도 진짜 좀 조지던 분들이 막 영상 언제 올라와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조심스럽게 막 문의를 주시는데 응원도 같이 해주시고 뭔가 격려도 해주시고 막 모든 메시지가 되게 다 저를 되게 걱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메시지들 뿐이어가지고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영상에 뭔가 광고가 있다고 뭐 불편해하시거나 그렇게 말씀 주신 분들이 정말 한 분도 없어가지고 쉐딩은 페리페라 잉크 V 쉐딩 3호 헤이즐 그레이. 아무튼 그렇게 11월이 왔죠. 근데 11월은 또 뭔가 작년 11월답지 않게 또 날씨가 너무 포근하고 되게 막 따뜻한 날씨가 지속이 되어서 약간 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자켓 패턴을 약간 더 사이즈를 수정을 손본 다음에 겨울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진짜 두꺼운 울 자켓을 만들자 하고 동대문 가서 원단 다시 발품 팔아서 막 찾고 원단 회의만 저희 한 3-4번을 했거든요. 고심 끝에 원단을 골랐는데 근데 그 사이 저희가 고른 울 원단이 하필 또 다 나간 거예요. 다시 후보 추려가지고 그중에서 또 다시 고르고 또 연락하고 재고 파악하고 근데 저희가 가을 자켓부터 여러 난관이 있으니까 약간 조금씩 멘탈이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가 3번째 원단으로 최종 픽 됐는데 자켓뿐만 아니라 쇼코트 제품도 있었고 맨투맨 라인도 있었는데 이 자켓이 정말 여러 변수가 많았다 보니까 다른 아이템을 도저히 손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진짜 속상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한 맞추고 시간 노력 정성 다 쏟은 거 그냥 샘플이라도 진짜 마지막 실물이라도 보고 차라리 내년에 여유롭게 좀 더 진행을 하자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번 주 초에 이 샘플을 받았답니다. 사실 이 자켓은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그리고 이미 리사이즈를 해놓은 울 블레이저 패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진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최종적으로 이번 주에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 자켓 만드는 공장이 한섬 코트랑 자켓을 만드는 한섬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에요.
기존에 샘플 봤던 데랑 진짜 퀄리티가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와, 그래도 공장 찾았고 내년에 봄 자켓 진행하면 되고 이번에 이렇게 실물로 만났고 하니까 더 이상 이걸로 속상해하지 말자 하고 오늘 겟레디에서라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입고 왔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긴 여정이 있었죠. 가을 동안은 뭔가 이런 과정을 겪고 살고 있었어요. 요거 피브 브랜드 제품인데요. 하이퍼 핏 컬러 드롭 제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닳은 거? 11월 한 달 내내 진짜 이것만 바르고 다녔고요. 바르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매트, 벨벳 이런 제형들을 좀 보내줄 때가 되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워터리한 그런 텍스처 중에서 컬러, 제형, 지속력, 착색까지 진짜 가장 완벽한 제품이에요. 이거 친구들한테 거의 3명 이거 영업했거든요. 안 짜게. 아무튼 따로 플럼핑 효과는 없는데 이게 끈적이지 않고 그리고 입술에 촉촉하게 좀 수분감이 머무는 듯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 편이어서 제형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묻어나오는 편은 또 아니더라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입술 중앙이랑 그리고 여기 안쪽에 살짝 뭐 티셔츠랑 셔츠랑 자켓이랑 좀 차곡차곡 보여주고 싶었는데 자켓은 또 올해 준비한 만큼 저희가 원한 디테일이 솔직히 다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제가 자켓이랑 그리고 울자켓을 되게 좋아해서 평소에 자주 제가 사 입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아이템별마다 좀 아쉬웠던 점, 보완하고 싶었던 점들을 저희 자켓에 다 담았었어요. 여러 난관도 있었고 날씨도 추워졌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뭐 다음 시즌도 있고 또 내년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너무 그냥 차라리 내년 SS 시즌을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를 해보자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 뭔가 중간에 그냥 어찌저찌 얼레벌레 본 물량을 발주해서 했다면 제가 원했던 그 디테일의 몇 군데는 좀 포기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예 찐 겨울이 맞이었으니까 지금 한 손으로 막 납품하고 있는 그런 퀄리티 좋은 정말 그런 공장을 또 찾았으니까 내년에 또 잘하면 되지. 그래서 좀 뭐든 쉽지 않다. SS를 또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요즘 이 립발은 피부 브랜드에 정말 푹 빠졌거든요. 오늘 치크는 이 2가지 제품을 사용을 해줄 건데 제가 피부에 이 립을 11월 한 달 내내 바르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물먹 느낌의 좀 맑고 투명한 그런 레드립 컬러다 보니까 그 치크가 또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으로 이것저것 조합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같이 좀 물먹 그런 촉촉 이런 키워드에 집중을 하고 싶을 때 이 치크만한 게 없더라고요. 피부 브랜드의 하이퍼핏 컬러 세럼입니다. 그 패키지도 진짜 감성적이고 너무너무 예쁘고 가장 애정하는 컬러는 미닝아웃이랑 로지코지, 마이베스티스 이 3가지 컬러인데 이 중에서도 미닝아웃 컬러를 데일리로 가장 정말 많이 사용했고요. 노 메이크업 컬러를 오늘 같이 사용을 해주려고요. 오늘 메이크업에. 펌핑형 타입이라서 윗부분만 살짝 눌러주어도 한번 발색하기에 좀 충분한 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눌러주셔도 돼요. 텍스처는 이렇게 좀 워터리하게 조로록 흐르는 그런 세럼 제형이에요. 근데 끈적이거나 밀리지 않고 좀 매끈하게 펴발리는 타입이거든요. 덧바를수록 좀 꽃물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물드는 느낌인데 컬러감이 정말 투명하면서도 선명하게 올라와요. 보통 이런 워터 타입의 블러셔는 좀 발색했을 때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비슷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얇게 펴발라도 각각의 색감이 차이가 좀 확실하게 돋보이는 그런 편이더라고요. 이거는 먼저 베이스로 노 메이크업 컬러 발라줬는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죠? 이 광 느낌도 너무너무 좋고 제품명답게 그냥 생활에 한 번씩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사용해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컬러예요. 반대편도 반전도 펌핑하면 이렇게 얼굴 한쪽에 바를 수 있는 그런 소량이 이렇게. 그리고 이게 베이스를 너무 두껍게 하지 않는 이상 뭐 밀림이나 그리고 막 착색이 없어서 초보자분들도 좀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노메이크업 컬러는 약간 이런 색감이에요. 그 다음 미닝아웃. 이 색감 너무 좋아. 이런 색감. 되게 수채화, 꽃물 수채화 같은 느낌이죠. 발색컵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7가지 컬러 모두 좀 데일리 메이크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좀 건강하고 좀 혈색 있는 그런 피부의 윤광이랑 맑은 좀 꽃물 감성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블러셔입니다. 여기 광대 부분에는 한 번 더 이렇게 덧발라줄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 사실 치크도 그렇고 뭐 립도 그렇고 한 번 딱 꽂힌 제품이 있으면 좀 한 달 내내 그것만 사용을 하는 편인데 진짜 이번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는 진짜 이 피부 제품들로 쭉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건 크루얼티 라인인 점도 브랜드 감성부터 그리고 제품력까지 좀 더 개인적으로 막 애정을 듬뿍듬뿍 주면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싶은 뭔가 신상을 계속 기대하고 싶은 그런 몇 안 되는 브랜드 중 하나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는데 뭔가 점을 좀 더 찍어볼까? 아까 사용했던 라이너로. 여러분 그리고 건강검진 제가 어제 정말 멘붕 그 자체였어가지고 건강검진 다들 미루지 않고 잘 하고 계시죠?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변에서 뭐 딱히 뭐 지금 안 해도 된다는데 뭐 나 이상 없는데 이렇다고 절대 미루지 마시고 정말 꼭 시간 내서 해보세요. 진짜 나이 불문하고 건강에 대한 뭔가 정말 나이 불문하고 제가 미리미리 검진을 해서 알아냈던 그런 저의 그런 몸 상태, 질병 이런 것들이 정말 꽤 많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23살 때 이제 겉으로 보기에 유방암 초기로 이제 진단이 되는 그런 가슴에 그런 뭔가 변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조직 검사를 하고 뭐 초음파 엑스레이 다 찍고 이렇게 결국 조직을 떼어내는 그런 수술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양성에서 그쳤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래도 어리면 암이 뭐 성장하거나 전파하는 그런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몇 달만 늦었어도 이거는 악성으로 변환이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그런 종양이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그 후로 계속 추적 검사를 매해 진행을 하면서 엑스레이, 뭐 초음파 계속 유방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했거든요. 근데 좀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좀 겪다 보니까 23살이면 솔직히 정말 어리잖아요. 그때 내가 암일 수도 있다니 하는 생각과 그 충격과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그 뭐 대장, 위내시경 이런 것도 막 23살, 24살 이후로 쭉 뭐 3, 4년마다, 2, 3년마다 계속 진행을 했고 근데 또 대장에 또 용종이 거의 1cm만한 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희 나이 때 그렇게 대장 내시경까지 많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너무 걱정이 되다 보니까 했었는데 또 그게 나왔고 그리고 아무리 뭐 식습관을 개선을 하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이게 타고난 뭔가 체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지 뭔가 가슴에는 계속 혹이 잘 생기고 미세석회질이 많아지고 계속 이런 양상이 저한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6월에 제가 맘모톰을 진행을 하면서 크기가 많이 커진 무릎을 좀 제거하는 그런 뭔가 좀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엑스레이를 같이 촬영을 해봤는데 미세석회질 개수가 또 몇 년 사이 너무 급증을 해서 사실 며칠 전에 대학병원을 가가지고 이 조직 검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뭔가 유방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야 할까. 거의 이제 10년째거든요. 매번 병원 갈 때마다 너무 무섭고 너무 우울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상 진짜 너무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건강검진 진짜 미루지 마시고 뭐 여성 질환 뭐 관련된 거 진짜 검사 하나라도 빼지 마시고 뭐 갑상선 유방, 자궁 이런 거 진짜 꼭 신경 써서 건강검진 미리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저 그때 그 대장 내시경의 용종도 그냥 놔뒀으면 나중에 이거 대장암이었다고 의사쌤이 어린 나이에 대장 이거 내시경 잘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뭐 가족력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번에도 제발 별일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금 딱 햇빛이 예쁘게 딱 들어왔어요. 마무리 엔딩 컷 찍어야 되는데 그럼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커피 한 잔 오늘 빠르게 마무리 촬영하고 요거 편집하고 오늘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축구도 응원하려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Work it all out this